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여기 감옥에 계시고 또 내란 몰이를 당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예,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네. 22번이나 음, 중요한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줄탄핵, 네. 정부를 운영할 수가 없도록 만드는 그렇죠. 거죠. 뭐 그때. 예. 그다음에 국가 예산을 음,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네. 그것을 통과시키는 최초의 사례를 만든다든지 예. 이것은 결국은 정상적인 정부 운영을 못하도록 아예 고의적으로 방해한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한 것들이 겹쳐져서 네.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고 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참 참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예. 우리 예비후보님께 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계엄은 내란이다라고 저들은 얘기합니다. 저 예. 사람들은. 예. 근데 제가 이제 법조인으로 볼 때는 그게 뭐 직권남용이 될지는 몰라도 예. 내란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비후보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네. 3심제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네. 가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현재로서 그건 판단할 수가 없고 네. 1심을 난 걸 가지고 완전히 규정하고 이런 것은 저는 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것은 결국 대법 심판까지 받아봐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음. 보고요. 또 그런 거를 감안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당시에 야당이 그렇게 줄탄핵하고 또 예산관계 그렇게 잘못 처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헌법재판소에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도 공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막 그런 네. 것들이 종합적으로 감안돼서 음. 앞으로 상급심으로 가면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또 요새 장동혁 당대표를 흔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뭐 오세훈 서울시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장동혁의 노선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 노선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또 원외 당협위원장이라든가 또는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당대표가 가는 어떤 그 행보와 그 또 흔드는 사람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은 전쟁을 바로 코앞에 뒀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라는 그것도 보통 지방선거가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정부 여당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면서도 이렇게 과속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에 대한 국민적 경고가 반드시 가야 되거든요. 네. 그 부분이 지방선거인데 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네. 사분 오해를 한다는 것은 네. 잘못된 거고요. 네. 저는 보수당의 가장 중요한 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신. 네. 헌신이고 모범이고 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이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도 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네.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게 뭐냐, 나의 헌신으로 우리 당을 살리고 그다음에 정부 여당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네.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게 뭐냐, 네. 이런 부분을 찾아서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헌신할 거를 실행을 하고 네. 찾아내고 네. 또 전열을 한쪽으로 가다듬고 네.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네. 지금 내부 공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야 이게 어떻게 전쟁을 앞둔 이게 이 부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네. 없잖아요. 그래서 예. 이것은 다 망하자는 얘기거든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비 후보님께서는 제가 이게 파악하기에 뭐 금방이라도 도백을 맡으면 바로 뭐 준비된 그런 어떤 도백으로서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왜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요 나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예. 나만의 장점. 제가 정치인들이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네. 중요한 행정을 하는 데는 또 국민들의 삶을 현장에서 챙기는 것은 행정을 오래 해본 사람이 해야 됩니다. 행정을 오래 그리고 해보죠. 일관성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일관성. 네.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한 위치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확실한 소신, 소신. 그다음에 행정가로 걸어온 그러한 그 과거의 길, 예. 그다음에 큰 도시 경영을 3번 해본 그런 경험으로 네. 우리 뒤처진 경북을 반드시 바꿔놓고 다시 살려놓고 도민의 삶을 이렇게 다시 도약을 시키겠다 이런 생각으로 네. 다른 어느 후보보다도 네. 저는 곧바로 일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후보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내일이라도 당장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설득하려면 내가 이제 어떤 걸 했다. 지금까지 포항시장을 3선 하면서 어떤 일을 했다. 이런 거를 아까 뭐 제가
조금 대충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포항시장을 하면서 그 뭐 지금 2차 전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뭐 로봇도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첫 일기부터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를 좀 천천히 예. 좀 큰 거 위주로 우리 또 구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이 우리 예비후보님을 잘 알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좀 잘 알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보신다면요. 자치단체장을 하다 네. 보면은 네. 여당일 때도 있고 야당일 때도 있거든요. 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중요한 것은 거기를 그렇게 이렇게 정부가 발전시키지 않을 수 없도록 상황을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상황을. 예,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예, 관계 없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뭐 여당 때는 이게 조금 낫다가 야당 때는 못하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제가 시장하는 동안에 네. 또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고 그렇죠. 또 윤석열 정부 때도 있었는데 네. 완전히 철강 일변도의 그러한 산업 구조에서 네. 산업을 이렇게 여러 가지 다변화하는데 굉장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산업이 여기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 산업 나갔거든요. 유치라든가 예, 산업 그렇습니다. 다변화라든가 이걸 그렇습니다. 하셨다는 예, 말씀이죠. 그것을 네. 아까 처음에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멀리 보는 눈, 그렇죠. 직관력하고 네, 네.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 그것도 거거든요. 있어야 되고 이제 예. 실천력도 있어야 되고 실천력이 있어야 예,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 공무원을 가지고 같이 해서 조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리더십, 조직력, 그죠? 예, 예. 리더십도 있어야 예, 되는 예.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제 산업을 완전히 다변화시켜 본 경험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에코프로인가요? 예, 예, 그다음 포스코 피처엠인가? 예, 그렇습니다. 이런 2차 예. 전지에 아주 그 핵심적인 기업들이 들어가 있던데 예. 그것도 예비후보님께서 좀 유치를 하신 거죠. 예, 2차 전지 산업이 결국은 이 기후 변화 시기에 네. 이것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 이 부분을 결국은 우리 포항의 철강 산업, 제철 산업이 큰 장치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네. 2차 전지 산업도 이게 장치 산업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가지고 공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제가 여러 가지 이 노력을 기울여서 네. 기반을 확실히 가진 그런 게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다음에 그 수소, 그다음에 또 AI,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로봇 예. 여기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수소, AI, 로봇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미래 산업은 과거에 다른 지역에 사던 걸 그냥 가져와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국제 경제의 흐름, 네. 기술의 흐름 네. 이런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네. 제가 매년 시에서 저기 있으면은 제가 가거나 네. 우리 경제 파트에 있는 직원들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협력을 그 해의 했군요. 흐름이 뭐냐 네. 이걸 가지고 와서 직원들하고 토론도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방향도 잡아나가고 이렇게 네. 하거든요. 네. 거기 보면은 전부 그런 거거든요. 예. 수소, AI, 바이오 무슨 바이오도 그 있고. 로봇 이렇게 들어가는 예, 거거든요. 예. 최근에는 AI하고 로봇이 많이 들어가는 네, 거고 네. 그렇게 해서 AI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에 제가 이미 이렇게 갈 것이라고 보고 네. 온 우리 사무실이나 우리 직원들한테 네.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업무 보고를 해라. 네. 그다음에 모든 이런 우리 사무실 주변이나 이런 데는 AI와 관련된 그러한 그 래핑을 해가지고 네. 그에 이제 몰입하도록 하고 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을 불러서 포럼을 한다든지 네.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부족한 여건들을 계속 갖춰 나가서 예.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올 수밖에 없도록 예.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간 결과 작년 연말에 네. 그 오픈 AI에서 포항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음. 경북에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에너지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산업은 에너지하고 연결되는 산업만 살 수가 있습니다. AI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그렇죠.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다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네. 에너지가 있어야 말할 되는 것도 거거든요. 없죠. 예. 예. 그 다음에 로봇과 이사전지는 또 같이 결합이 예, 되니까. 예. 네. 그다음에 다크 팩토리 네.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예. 거거든요. 그 에너지를 그 자급자족을 넘어서 네. 200% 생산하고 있는 데가 네. 유일하게 경북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AI하고 로봇이 접목을 시켜서 에너지하고 같이 접목을 시키면은 우리 기존 있던 산업들도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있고 네. 결국은 중국에 우리가 경쟁해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이 큰 산업 기반 산업을 갖고 있는 우리 경북이 네. 거기에
AI와 로봇을 탑재를 하면은 그러면은 다른 어느 우리 저 시도보다도 네. 우리가 앞장선 네. 그러한 산업 구조를 가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지금 포항에서도 그걸 추진하고 네. 경북 도지사가 되면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예. 경북에 예. 그러한 그 새로운 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서 오히려 뒤처진 도시가 아니고 뒤처진 도가 아니고 네. 앞서가는 도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만들거든요. 이제 이거 보면서 조금 이제 그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경북이 뒤처졌다. 예. 그런 얘기가 언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뒤처진 건 저 전라도나 이런 데는 좀 뒤처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상북도는 좀 앞서간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우리 1인당 소득이 네. 대구 경북이 가장 낮습니다. 아 그래요? 예, GRDP가 가장 낮습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예, 그것은 네. 뭐냐? 네. 자세히 보면은요, 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대전, 그다음에 구미, 그다음에 경북을 통과하면서 부산까지 쭉 갔습니다. 그렇죠. 그 경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산업의 흐름이 들어간 거거든요. 처음에 그랬죠. 예, 거기서 네. 구미 전자, 뭐 네, 포항의 철강, 네. 그다음에 창원의 기계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발달됐던 거거든요. 네. 부산의 그 항만 물류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됐는데 그 이후에 큰 흐름이 뭐가 왔냐면은 정보화 흐름이 왔습니다. 아. 정보화 흐름이 왔는데 거기에 뒤처진 거예요. 거기서? 거기에 우리 저 경북뿐만 아니라 지방이 아. 멍하게 있다가 뒤처진 거거든요. 아. 정보화 흐름을 가장 빨리 가져가는 것은 서울과 경기도입니다. 아, 그 판교. 반도체 같은 거. 예, 아. 판교, 예. 그다음에 서울 아. 여기에서 정보화 흐름을 가져갔고 나머지는 지방은 멍하게 있다가 떨어졌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럼 산업혁명 때는 예. 말하자면 성공을 했는데 정보혁명 여기서 뒤처졌군요. 그럼 그 다음에 흐름이 뭐냐? 저는 확실하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AI와 로봇이다. 아. AI와 로봇을 접목을 시켜나가는 도시는 살 것이고 이건 이제 AI 혁명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것을 살려갈 수 없는 도시는 죽을 것이다. 아, 정확하게 지금 짚으신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우리가 정보화 고속도로를 못할 망정 AI 고속도로는 분명히 우리가 탈 수가 있다. 타야 된다. 왜? AI에 가장 필요한 에너지가 경북이 200% 갖고 있다. 네.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다. 예. 왜냐하면 원전, 울진 원전, 월성 원전, 그렇죠. 그다음에 동해안에 풍부한 예. 해상 풍력, 그렇죠. 그다음에 또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풍력, 예. 그다음에 태양광 다 있죠. 기존에 그렇죠. 있는 예. 공장의 위에 천장이나 벽을 활용한 태양광 이런 것도 다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또 그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이런 네. 것들 다 활용하면은 예. 경북이 그야말로 AI 고속도로를 타기에 예. AI 로봇 고속도로를 타기에 가장 좋은 예. 좋은 충분히 이해가 조건이거든요. 돼요. 우리 아마 이제 저는 도지사가 되면은 예. 그 부분을 확실히 얹어서 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가야 되겠다 아.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경북이 잘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아주 그 이해가 쏙쏙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산업 화 시킬 때 그때는 이제 그게 앞서갔지만 그 이후에 이제 뒤쳐져 가지고 지금은 전국에서 거의 꼴찌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비 후보님께서 도지사가 되시면 말하자면 리틀 박정희 같은 예, 저는 박정희 대통령님의 네. 존경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멀리 내다보는 해안. 네. 그다음에 죽도록 국민을 생각하는 그럼요. 예.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는 국가만을 생각하는 그 국가관. 예. 그다음에 애민관. 예. 예. 정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예. 이것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아. 그렇게 한 부분. 예. 그다음에 그러한 철학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추진력. 그렇죠. 그다음에 군에서 길러진 행정력. 예. 그것을 존경하거든요. 글쎄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보다도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행정가로 커온 제가 네. 이것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예. 정치인들은 이걸 못 합니다. 글쎄요. 정치인들은 예. 이리 왔다 저리 갔다가 정치로 솔리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못하는 겁니다. 우직하게 이것을 추진을 하고 도민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그랬을 때 도민들이 행복하고 도가 발전하고 국가가 네. 행복해지는 것이지 예. 이걸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왔다 갔다 하고 헌신하지 않고 이익을 생각하고 자리를 활용하고 이건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카 찍으러 다니고 여기저기 뭐 얼굴 디밀고 관종 끼인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 하면 뭐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떤 도를 맡아서 또 시를 맡아서 하는 건 저도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항을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아주 좀 바꿔놔서 그렇다면 그 여세를 몰아서 경북 전체를 한번 바꿔보고 싶다는 그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비후보님께서는 어린 시절을 좀 어떻게 보내셨고 그때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를 하고 싶다고 그랬었는데 좀 인간 이강덕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어릴 때 네. 그 상간 벽지에서 자랐습니다. 글쎄요, 예. 그 상간벽 씨가 어디 예. 태어나셨어요? 포항 장기면이라고 있는데요. 장기면. 동네 한 20호 이렇게 되거든요. 조그만 마을이네요. 예, 그렇게 된 소재지까지 한 20리, 그러니까는 한 8km 정도 떨어진 데인데 학교도 좀 멀리 있었겠어요. 멀리 있었습니다. 그 초등학교가 4km, 네. 그다음에 중학교가 7, 8km 네. 이렇게 되는데 다 걸어 다녔습니다. 그랬어요. 예. 제가 지금도 생각해도 마음이 좀 이렇게 안 좋은 거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았습니다. 글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죽는 사람도 예,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하면 별 질병도 아닐 거를 네. 그때 국민 개보험이 안 됐거든요. 네. 의료 혜택을 못 그렇죠. 받았거든요. 예. 병원에 갔으면 돈이 없으면 수술을 못 받는 거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오늘 누구 아버지 죽고 또 며칠 뒤에 누구 아버지 죽고 이렇게 되고 생활이 어려운 걸 보면서 네. 내가 이게 크면은 이것을 극복을 한번 시켜보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강했죠.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런데 그러면 부모님은 농사 지셨어요? 농사죠. 그럼 저는 그렇게 농사 짓고 그 굉장히 힘들잖아요. 농사 일이. 그렇죠. 예, 그런 거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왜 여쭤보냐면 박정희 대통령도 이제 그렇게 어렵게 고생을 하셔가지고 그런 걸 겪은 분들은 의지력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라든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근데 의사를 하고 싶었다는 건 어떤 그런 걸 보면서? 예,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의사가 되면은 네. 저런 사람들 데려다 와가지고 치료해주고 네. 그러면 이게 괜찮을 텐데 저 사람 죽을 사람이 아닌데 네. 그걸 보고 너무나 가슴 아프고 지금은 우리나라 의료복지가 그래도 굉장히 잘 돼 있는 네, 편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보고 가려고 하는데 네. 과거에 그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인간 이강덕은 제가 보니까 좀 아주 따뜻한 분 같아요. 뭐 제가 지금 직접 대해본 것도 그렇지만 살아오신 그걸 쭉 한번 볼 때 어떤 분인지 알겠다. 아까 장학 사업이라든가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도와주는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도백이 된다면 경상북도 이제 내가 도시가 됐다라고 한다면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몇 가지만 좀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을 하신다면요. 우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우리 경북이 많이 처졌습니다. 네, 많이 뒤쳐져 있다. 예, 많이 뒤쳐져 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단점을 보완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도록. 예, 잠깐 말씀드리면 포항에는 우리 예비후보님께서 하시는 동안 그 포항 지역의 GDP라든가 많이 좋아졌던 것 같은데. 뭐 그러나 이제 포항만 좋아서 되겠습니까? 포항만 좋아지- 경북 전체가 잘 돼야 되고 네. 예를 들어서 포항이라든지 구미라든지 우리 경북에도 큰 도시가 있거든요. 네. 이런 도시가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시가 그 사람들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네. 그 도시로 인해서 다른 주변 도시, 다른 지역이 전체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네. 이 도시가 사명을 다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사명을 다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도 아직까지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경북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외진 곳, 네. 소외받는 네. 곳 네. 이런 데가 많거든요. 네. 뭐 우리 북부 지역이라든지 여러 지역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교통 인프라라든지 예. 이런 것들라든가 또 지역 소멸 문제라든가 예. 그다음에 청년 실업 문제 뭐 등등등등 해결할 게 그렇습니다. 많죠. 예, 근데 보니까 교육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던데.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이렇게 올려놓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저는 정치 행정 체계 권력 구조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바꿀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 역할을 하겠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권력 구조가 네. 이렇게 양당이 완전 양극화가 돼서 글쎄 말이죠. 완전히 그냥 서로 죽이고 못 살고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정말. 이렇게 네. 극단화되는 이런 네, 정치 형태는 네.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네. 적어도 합리적인 사람들이 중도가 돼서 이렇게 국민을 이끌어가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헌신하고 이런 체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권력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바꾸는데 아, 예, 일조하겠다는 일조를 거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지방 소멸 수도권 집중을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제가 또 대안을 제시하고 또 실행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통합만 돼가 절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저는 행정통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지방의 경제권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예. 지방의 일자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젊은 층이 수도권으로 안 올라와도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지방에 선호하는 일자리가 있을 수 있고 예, 예. 지방에 함께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되어 있다면 왜 수도권에 올라와서 집값을 올리고 같이 이렇게 막 그 국가 소멸 위기까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왜 만들겠습니까? 네.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 행정 통합의 가장 부분적인 일이지. 이걸 기구 통합을 해가지고 뭐 네가 통합 시장이네, 내가 통합 시장이네 이런 장난을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네. 제가 확실하게 제시를 제시하고 하겠다. 좀 더 큰 목소리로 정부에 국민에 예.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바로 가야 되는 길에 제가 주춧돌이를 아주 놓겠다.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 뭐 통합이 되든 뭐 안 되든 이제 뭐 일단 지금으로서는 안 될 가능성이 많고 이제 경북 도지사가 이제 되신다면 경북이 큰 지금 도기 때문에 행정가로뿐만 아니라 이제 도백이 되면 아무래도 또 정치적 영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점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여쭤본 거고 본인이 그렇다면 이제 다른 도라든가 다른 시라든가 내지는 정부라든가 하고 이제 협력을 통해서 견제도 하고 또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그래서 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그 발전을 위한 그런 역할을 좀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확실한 지방 분권론자입니다. 그리고 자치론자입니다. 네. 지금 수도권 일극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모든 권력이 서울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권력이 모이는 대로 검력이 모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모이고 네. 이것을 흩어놓지 않고서는 흩어놓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네.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나서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것을 극복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행정 통합만 된다고 이건 절대 될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5급 삼택을 극복하겠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 20조 줄게. 야 시도지사 너가 누가 옹호해라. 이거 가지고 저는 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시도지사만 갖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시도지사뿐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경제인들, 그렇죠. 5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인들, 전국 10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인들, 이 경제인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경제인들이 지방 소멸, 수도권 집중에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식으로 이렇게 나서서 모든 제도를 이렇게 제대로 갖춰갈 때 정말 우리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을 해결해 갈 수가 있지. 이거 지금 행정 통합한다고 이걸 가지고 될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안 하면은 역적이네 뭐 하면은 되네 이런 사탕 발림 애들 놀리는 식으로 하는 정치인들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말이죠. 예, 저는 시도지사가 되면은 이런 부분에 확실하게 제 철학과 또 제 소신을 밝히고 또 이런 극복을 하면서 또 대통령을 뵐 기회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이런 행보를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요. 그때 제가 확실하게 해서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놓는 것이 제 이 소명이다. 저는 이 생각으로 그러니까 하고 이제 싶습니다. 예비후보님을 뵈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이제 비유인데 국회의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이렇게 행정가로서의 뭐 시장이나 도지사를 할 것인가 딱 보니까 국회의원 할래 아니면 시장이나 도지사 할래 하면 행정가를 택하실 분이에요. 네, 그죠? 현재의 우리 지금 정치 체계 권력 구조 속에서는 권력 구조 속에서는 이 양극화된 이런 정치인들만 양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토대 속에서 정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쪽에 저쪽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것은 그런 정치인들 글쎄 그거는 이거를 일소시키는 역할을 하라고 하면 저는 하겠습니다. 그걸 하겠지만 싹 청소하는 역할을 하라고 하면은 그러나 그거 가서 이쪽에 서가지고 국민들을 괴롭히는 그런 다 역할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양쪽이 다 도움이 안 되고 행정가로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개편하고 이것을 바꿔나가는 역할을 하라고 하면 그건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서 일단 우리 시장님 전 시장님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포항 시장님이신데 이번에 이제 도지사에 나가기 위해서 시장직을 물러나셨어요. 그래서 예비 후보님이고 엄밀히 말하면 전 시장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그 예비 후보 등록이 언제였죠? 며칠 됐죠? 예, 제가 2월 3일부터 할 수 있었는데 2월 10일 날 했어요. 2월 10일 날 조금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강덕 전 시장, 이강덕 경상북도 도지사 예비 후보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우리 예비 후보께 이번에 이제 출사표를 던지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등등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한 말씀 하시죠, 우리 구독자님께, 시청자님. 예,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요즘 얼마나 고민도 많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정치도 혼란스럽고 굉장히 좀 괴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실천 운동을 함께 해 나가면은 이걸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실천하는 운동에 앞장서서 우리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이강덕 전 포항시장 그리고 지금 경상북도 예비 후보님을 모시고 여러분께 또 좋은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